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원 AI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강릉 위촌리에서는 450년 전통의 도배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모이는 합동 세배식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타지에서 온 자손들부터 나이 지긋한 마을 어르신들까지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투고와 윷놀이도 해봅니다. 평소에 잘 못 해봤던 이 놀이들을 해봐서 재밌고 추워가 제일 재밌었어요. 설 명절 450여 년 이어진 위촌리 도배례 행사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계승된 강릉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로 마을의 제일 어르신인 촌장께 다 같이 합동 세배를 하며 우더른을 공경하고 효도를 실천합니다. 올해 도배례에서는 합동 세배와 촌장 가마 행차, 장학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위촌리 도배례를 주관하는 대동계에서는 도배례 행사의 무형유산 지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일사년 새해 저희들 소망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후세들한테 좋은 전통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 위촌리 도배례는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경로 효친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대구 금어기가 일부 조정돼 강원도 해역에서도 2월 한 달 대구잡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그간 강원도 대구 어획 시기와 겹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구 금어기를 해수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금어기에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을 3월 1일에서 15일까지로 옮겨 적용하도록 해 강원도 바다에서 대구가 많이 올라오는 2월에 대구 조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미래도시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도 대표단은 어제 두바이 미래재단 압둘 아지즈 알 자지리 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등 미래 첨단 산업 비전에 대해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두바이 미래재단은 강원 첨단 의료기기 산업을 높게 평가해 도내 의료기기의 중동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저희 강원도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재단과 협력을 한다면 우리 강원도의 기업들이 두바이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 같습니다. 춘천시가 역점 추진 중인 호수정원 조성 사업이 올해 본격화됩니다. 오는 3월 사업의 첫 단추가 되는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 착공과 함께 2027년까지 정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사업 진행 상황을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상중도 일원, 의암호와 중도의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춘천시는 이곳을 국내 대표 정원으로 꾸며 명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가 오는 2026년 상중도 일대에 들어섭니다. 춘천시는 올해 총 사업비 214억 원을 들여 정원 소재 실험실과 전시 온실 등 착공에 나섭니다. 국내 유일의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에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상중도 16만 제곱미터 일원에 호수 지방정원도 잇따라 조성됩니다. 최종 목표는 중도 일대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정원 조성인데 향후 인근 붕어섬과 위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수립한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시민 정원사 육성과 정원 전문 인력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부대 사업도 벌입니다. 국내외 정원 산업의 거점이 되며 춘천시 정원의 미래를 10년은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호수 지방정원은 올해 시작해서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이후 3년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사업 부진의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국가유산청과 문화재 조사협의도 마쳐야 합니다. 춘천시는 사유지 매입은 협의에 속도를 내고
문화재 조사는 정밀발굴 조사 유예를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연 뉴스 박명훈입니다. 강원 지역 진보 정당들이 지난 25일 원주의 한 석재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피해자가 CCTV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한 산재 사망의 행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진보당 도당 역시 이번 사고도 2인 1조 원칙만 지켰더라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8시 44분쯤 원주시 귀례면의 한 석재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2살 A씨가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속초 국제 여객터미널 매입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항만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속초시는 북방 항로 재개를 위해 올해 안에 터미널 정상화와 신규 선사 유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을 끝으로 중단된 속초 북방항로. 10년 만에 기대를 안고 국제 카페리를 유치했지만 운항 3달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경영난과 복잡한 채무관계 등으로 선사는 결국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속초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사를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긴 셈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간업체로 넘어갔던 속초국제여객터미널이 지난달 다시 강원자치도 품으로 돌아오면서 신규 선사 유치도 수월해졌습니다. 그동안 카페리 선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터미널이 없어 인근 크루즈 터미널과 항만부두를 오가는 불편을 호소해 왔던 만큼 신규 선사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가 우선 과제였습니다. 속초 국제여객선 터미널은 우선 시급한 것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간단히 유지보수를 할지 결정한 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 속초시는 원활한 화물 수출입을 위한 항만 보세구역 지정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객과 화물 모두 소화해야 하는 카페리의 특성상 국제무역항으로의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국제 크루즈 터미널과 연계 강화를 위한 국내 연안 크루즈 유치도 속도를 냅니다. 국가기관인 CIQ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고 강원도의 보조에 발맞춰 국제 여객터미널에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속초항 국제항로 운항 재개를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등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선사 유치, 취항, 적자, 포기, 중단을 수차례 반복한 속초항 북방항로. 이번에는 올해 지속할 선사를 유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원뉴스 김도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접수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를 5% 인상했습니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팥과 콩, 정부 보급종 세 품종을 공급합니다. 보급하는 종자 물량은 대원콩 144톤, 대찬콩 47톤, 아라리팥 10.4톤 등 총 201.4톤입니다. 종자가 필요한 농가는 다음 달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재직 당시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7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직장 동료 40대 B씨에게 15% 이자를 더해 갚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6천만 원을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와 지인 등 7명으로부터 1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구군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 선정합니다.
양구군은 2025년 수의계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내에 주소만 두고 있는 업체나 상시 체납업체,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한 업체 등은 배제됩니다. 양구군의 모든 수의계약은 군 누리집의 계약 정보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횡성군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횡성군은 올해부터 1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와 전 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착한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보수 20%를 중복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철원군이 도시민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벌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모두 12동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군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건축 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원주시가 70세 이상 노인들의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노인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원주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5천여 명으로 올해 하반기 지원금으로 14억여 원을 편성합니다. 오는 3월 열리는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3일 오후 2시 둔내면 자포곡 1지구를 시작으로 4일 안흥면 안흥 1지구, 5일 서원면 옥계 1지구, 6일 우천면 우왕 2지구, 7일 횡성 읍 남산 1지구에서 열립니다. 설명회 장소는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이며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지원방송 주말 AI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